약 35년 전에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부천시에 있던 삼성 반도체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딸의 취직 조건인 연대 보직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웃,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지금도 저희 가족은 그분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동생이 결혼하여 딸을 낳고 그 딸이 성장하여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연대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는 제 여동생이 집을 갖고 있었기에 그냥 부모인 자신이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사업이나 취업 시에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20년 전에 저의 가까운 친척이 강원도 강릉에서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연대 보증인 4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척분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저도 그 연대 보증인 4명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1평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어서 가까운 친척의 사업을 도울 수 있구나 하며 잠못 우쭐한 마음까지 생겼죠. 그러나 연대 보증을 서고 나서 약 2년이 지나자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그 친척분의 우유 대리점 사업이 실패하여 약 1억 원의 빚을 연대 보증인들이 갚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계속 우유를 공급받기만 하고 우유 판매 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4명의 연대 보증인이 대략 4분의 1씩 나누어 대신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사업도 부진한 상태였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겨우 살아가는 시기였어. 수납형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서울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대출금 이자는커녕 대신 갚아준 빚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10원 한 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친척분은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엄연히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그 교만이 너무 안일하게 연대 보증을 서게 했고 이것은 갈 길이 먼 저의 무거운 발을 더 붙잡고 말았던 것이죠. 재산 가진 거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연대 보증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싱겁게 거절하라는 인생의 기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연대 보증은 대개 친분으로 연대 보증서를 써줍니다. 서명하고 서류를 건네는 순간 나 자신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나의 채무가 아닌 상대방의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의 전액을 부담하면서 채권자가 당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알짤없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대보증 시스템은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법도 계속 그쪽으로 개정되고 있죠.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연대보증은 여전합니다. 회사에서 물건을 공급받거나 고가의 장비나 많은 돈을 다루는 회사에 입사하려면 재산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하죠. 연대보증은 이 사람이 사고 칠 경우 여의치 않으면 연대보증을 쓴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연좌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 더 억울한 것은 주 채무자는 빌린 돈 받아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본인이 한 푼도 안 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n분의 1로 나누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빨리 쉽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심리입니다. 저의 경우도 한 보증인이 자신의 집은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죽는 소리를 해서 제가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애초에 재산이 있어서 신용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할 때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이 존재한다면 은행은 그 신용만으로도 대출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있다는 사람이 크게 어렵지 않은 신용 대출을 놔두고 왜 굳이 어렵다는 연대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보증인을 한 사람 아닌 여러 사람을 요구하는 이유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 한 명을 보험으로 걸어도 안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사람이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도망칠 경우 채권자는 연대 보증인 중 아무나 한 사람 골라 잡아서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연대 보증인이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채권자가 나만 지목해서 전액을 배상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명이 연대 보증을 선다고 해서 보증인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갚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명이 전액을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경우 다른 연대 보증인도요, 채무자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져서 이미 잠적하거나 서류상 가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배째기 놀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는 길고 긴 민사소송을 여러 사람에게 걸 것 없이 가장 돈을 쉽게 뱉을 것 같은 사람에게 몰아서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채무자가 파산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보증 채무는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의 면책은 주 채무에만 해당되고 연대 보증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해서 자신의 보증 채무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더 확실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대기업이나 반듯한 회사에 입사할 때 쓰는 보증 이외에 그 어떤 연대 보증도 절대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터져서 자신이 상대방의 빚을 갚아야 할 경우, 저의 경우처럼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보증인은 사채를 빌려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칫 잘못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형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연대 보증으로 시작하여 사채를 빌렸고 사채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요, 연대 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사업을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이 당사자는 사업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치부하시고 절대로 연대 보증을 서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어떤 사업이나 돈을 빌리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이나 계획을 접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간 관계가 끊어져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연대 보증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